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우리가 재밌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 그런데 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국인지라 요것도 한번 재밌게 우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부터 한번 돌아볼게요. 제주기술의 의미 배웠어요. 자연에서 얻은 걸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필요한 제품을 만든다. 의미였고요. 특성 4가지.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요. 다른 영역에 기초가 된다. 그리고 제조기술 시스템 4단계 뭐였어요?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중요해요. 한 번 더.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4개다. 그 다음에 제조기술의 발달 배웠네요.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배워봤고요. 그 발달 과정도 배웠었죠. 그쵸? 우리가 수공업 시대는 가늘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 키워드는 협업, 분업, 그리고 품질 향상 이렇게 있었고요. 기계공업 시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증기기관의 발명 때문이다. 증기기관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꼭 알아놔야 되고요. 자동화 시대와 미래 시대까지 한번 배워봤네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의 특성과 이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는 195페이지고요. 195페이지 보면요. 제일 먼저 목재의 특성과 이용 분야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금속 나와 있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은 플라스틱 나와 있습니다. 요 3개만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유리나 돌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요 3개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요 3개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재의 특성과 이용 분야입니다. 여러분 글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 밑줄 치라고 할 거예요. 밑줄을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는 침엽수나 화렵수를 가공하여 만든 재료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금속에 비해 가볍고 동그라미, 무늬가 아름답다. 동그라미, 감촉이 좋다. 동그라미. 그쵸?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또 그 옆에 또한 비교적 단단하면서도 밑줄 쫙 그어주고요. 가공이 쉽고 밑줄 쫙 그어주고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대신 여기서부터는 단점입니다. 단점이에요. 넓은 폭의 자재를 얻기 어렵다. 그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요만큼 폭의 넓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만한 나무를 2개를 썰어서 2개를 붙여야겠죠. 한 번에 넓은 폭은 어렵다. 그리고 흠이 있을 수 있다. 이 흠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목재가 갈라진다라거나 뭐 옹이가 박혀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흠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재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뭘 이용한다? 가공재로 만들어 이용한다.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단점과 그래서 가공재를 만든다. 가공재의 종류가 5가지가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합판입니다. 합판은요.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 그 결이 있죠. 나이테를 보면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결이 가로 방향, 그 다음 위에 겹치는 거는 세로 방향, 그 다음은 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겹쳐요. 그거를 합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만드는 걸 합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로 세로 결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끊어지겠죠. 가로줄만 있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가로로 하면 뚝 부러질 거 아니야. 세로줄로 있으면 요렇게 하면 뚝 부러지고, 그쵸? 이거를 계속 겹쳐 쌓아서 튼튼하게 만든다. 합판이었고요. 집성재입니다. 집성재는요, 나무결 방향으로 모여서 압착해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나? 여러분, 지금 청소도구함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 청소도구함은 다 집성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길쭉길쭉한 나무를 길게 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압력을 가해서 집성재. 여기 예시를 보면 사진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중밀도 섬유판 MDF라고 하는데 요거는 톱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게 부수는 거예요. 톱밥보다 훨씬 가늘어요. 후 하면 이렇게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목재를 섬유질만 이렇게 뽑아내서 가는 그 목재를 압착해서 만든 가공재이다. 굉장히 부들부들하죠. 굉장히 감촉이 좋아요. 그리고 파티클보드. 여러분 교탁 같은 건 다 파티클보드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교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탁 같은 건 파티클보드다. 여기 보면은 또 사진 나와 있으니까 모양 참고하시고요. 플로어링입니다. 플로어링은 플로어링이 이게 나무가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끼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룻바닥 있죠? 마룻바닥 같은 거는 다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됩니다.
장점 단점도 알아야겠지만 이 가공재는 5가지 꼭 외워야 돼요. 알았죠? 합판, 집성재, MDF, 파티클보드, 플로어링이 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금속의 특성과 이용 분야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료 파트는요 시험에서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잘 알아놔야 돼요. 내용이 많죠. 잘 나옵니다. 금속의 특성과 이용 분야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이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금속은 특수한 광택을 가진 물질로 다양한 특성에 있어 기계자동차, 건설, 전자제품 등의 여러 분야에 이용됐다. 금속은 대체로 상온에서 고체 동그라미 고체죠, 그쵸? 대체로 고체. 대체로가 아닌 거 뭐 있어요? 수은 같은 거. 그런 거는 상온에서 액체죠. 그래서 대체로 고체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다른 재료에 비해 강도와 경도가 높다. 동그라미. 그리고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 동그라미.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동그라미. 일정한 녹는 점을 가진다.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금속의 특성들을 알아봤어요. 고체, 강도와 경도, 그다음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 열과 전기를 전달한다, 일정한 녹는 점. 이것들을 그냥 하나만 딱딱딱 사용하면 좋은데 섞어서 사용합니다. 더 튼튼하게. 그걸 뭐라고 하냐? 합금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제일 밑에 줄에 둘 이상을 섞어 성질을 개선한 합금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합금 동그라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금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밑에 사진 한번 봅시다. 합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철이에요. 철. 여러분 원소기호 Fe 배웠을 겁니다. 이 철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를 좀 더해요. 탄소를 좀 더해서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기 때문에 순철 아주 그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탄소가 조금 들어가요. 좀 단단하겠죠. 주철 아주 단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갈수록 탄소가 많아진다. 탄소가 많아질수록 딱딱해진다.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구리는요, 뭐 전선 같은데 진짜 많이 써요. 전기를 전달을 굉장히 잘 해서 쓰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 아연이라고 하는 것과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으면 황동, 주석을 섞으면 청동입니다. 황동 보면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다. 거기다 황동에다 그 아연 동그라미 별표 치고요. 청동은 주석 동그라미 별표 치시면 돼요. 청동 같은 경우에는 녹이 잘 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황동은 좀 예쁘죠. 반짝반짝 잘 빛나요. 여기에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꼭 잘 읽어 놓으시고요. 어떤 걸 섞는지 꼭 알아놔야겠습니다. 알루미늄 봅시다. 알루미늄은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 어때요? 굉장히 약하죠. 쭉쭉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죠.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요? 가볍고 약해도 되는데 성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캔이라거나 그런 거 그런 성질을 하는데 알루미늄 합금은 여러분 알루미늄에 합금을 하잖아요. 이제 알루미늄 뭐 구리나 마그네슘, 망간을 섞어서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면 자동차 CRC를 만들어도 될 만큼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대신 어떻게 돼? 무게는 가벼워지겠죠. 굉장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도 되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플라스틱 밑줄 그을 부분. 열이나 압력을 가했을 때 쉽게 변형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줄에 일반적으로 가볍고 튼튼하다. 가볍고 튼튼하다. 동그라미. 가공법에 따라 성질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 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그 밑에 그림을 봐야 됩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있고 여기 쫙 나눠져 있는 거 그걸 볼 건데 플라스틱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열 가소성과 그 다음에 열 경화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열 가소성은 뭐냐면요. 요게 열 가소성이에요. 이게 여기에 라이터로 불을 지지면요. 이게 녹아요. 그리고 요거를 그 다시 모양을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열 가소성입니다. 열 가소성 녹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열 경화성은 요겁니다. 카메라 같은 거. 여기다 불을 지피잖아요. 그럼 이게 녹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다시 재조립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열 가소성은 열을 가했을 때 부드러워진다. 다시 만들 수 있다. 열 경화성은 부드러워지지 않고 그냥 녹아버린다. 없어진다. 딱딱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읽어보시고요. 플라스틱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배워봤어요. 잠시 후에 다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짧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재료의 특성과 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재료, 목재, 금속, 플라스틱 배웠다. 목재는 단단하다, 가볍다. 그렇죠? 비교적 단단한데 가볍다. 무늬가 아름답다. 열과 전기를 뭐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들 배웠어요. 단점은 흠이 있을 수 있다. 뭐 옹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재질이 고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가공재로 만든다. 가공재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금속 봅시다. 금속은요, 강도와 경도, 그리고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철은 탄소가 많아질수록 단단해진다. 순철, 탄소강, 주철, 갈수록 단단해진다. 그 다음에 구리, 전기를 굉장히 잘 전해서 이제 전선에 많이 쓰이고요. 황동은 아연을, 청동은 주석을 섞는다. 황동은 아름답다. 꼭 기억하시고요. 청동은 녹이 잘 슬지 않는다. 특징입니다. 알루미늄은 뭐예요? 굉장히 가볍고 연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면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높은 철이 만들어진다. 자동차에도 이용될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특징은요, 가볍고 튼튼하고 열이나 압력을 가했을 때 쉽게 변형된다 라고 했고요.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 있었다. 열 가소성은 열을 가했을 때 녹아서 다시 성형이 가능하다.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해도 성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